오는 7월 1일은 세종시 출범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와 함께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취임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아산 분포 백남 아파트로 이어지는 농어촌 도로에 인도가 일부만 설치되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나머지 구간에 대해 보도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과다한 수준이라며 기능이 중복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이 문화재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도심 발전에 저해가 우려된다며 원도심 살리기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오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면축제로 개최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전국 춤 경연대회에 참가할 팀을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오는 7월 1일은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이자 세종시 출범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인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천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지역 행사가 열리는 건 코로나19 이후 3년여 만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은 잔디광장 위에 무대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제4대 세종시장 취임식과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릴 메인 무대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충명탑 참배를 시작으로 시청으로 출근해 사무인계 인수서 서명을 거쳐 본격적인 시장 임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오후 5시 반 이곳 중앙공원으로 이동해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약 30분간의 취임식 행사가 끝난 뒤엔 곧바로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가 이어집니다. 기념행사는 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꾸며집니다. 세종시 어린이들이 펼치는 꿈낭독과 시민 1000여 명이 함께하는 대합창이 준비되어 있고 이어서 아이돌 그룹 아이브와 가수 거미 등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울러 중부권 최대 규모로 선보이는 700대의 드론 라이트쇼가 이날 기념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당선인께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방침도 있으셔가지고 함께 열리는 참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관람도 하시고 여러 담소도 나누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세종시는 이날 기념행사에 최대 7천여 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행사장일 때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제2대와 제3대 세종시장을 지낸 이춘희 시장의 이임식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시청 여민실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장은 이날 이임식에 앞서 충령탑 참배와 사무인계 인수서 서명, 기자간담회 등을 가진 후 이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임식은 이 시장의 지난 8년간의 주요 업적 소개에 이어 직원들의 기념패 증정과 이임사 순으로 진행되며 이 시장의 뜻에 따라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과다한 수준이라며 기능이 중복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243개로 지난해 활동수당으로 지급한 금액만 모두 13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시 224개, 충남도 211개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라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통폐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입법을 통해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관계부서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이 문화재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도심 발전에 저해가 우려된다며 원도심 살리기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문화재로 인해 원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 아파트 등
개발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받으면서 도심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50m 등을 참고해 지역 실정에 맞게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산시 온천동 원도심에는 온양관광 호텔에 있는 영괴대와 신정비, 온천리 석불, 그리고 온양온천역 이충무공 사적비 등이 충남도 문화재 자료로 등록돼 있어 인근 300m 안에서의 개발 행위 등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아산 둔포 백남 아파트로 이어지는 농어촌 도로에 인도가 일부만 설치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아산시가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둔포면 중심지에서 약 300세대가 있는 백남 아파트로 이어지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길이 750m에 폭 2m 정도로 차량 2대가 교행할 경우 보행자가 비켜날 공간이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아산시가 보도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총 연장의 약 4분의 1인 199m까지만 설치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도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올해 다시 보도 설치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199m 인도 공사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이번에 보도가 설치되는 구간은 173m로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공사는 전신주 이전 작업 등을 시작으로 빠르면 8월 말이면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백남 아파트 입구까지 연결되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한 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3년 만에 재개되는 보도 설치 공사. 이번에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멈춤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소비자를 잇는 창구가 될 일명 따사놀이 플랫폼이 구축됐습니다. 세종시는 사회적 경제기업 상품 정보 제공과 구매 연계를 위해 따사놀이를 구축하고 27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1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사놀이는 지난해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종시 사회적 경제 공동 브랜드로 288개 기업 정보를 비롯해 300여 개 상품을 한눈에 보고 주문까지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개시를 기념해 다음 달 10일까지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기획전과 공식 SNS 응원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세종시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시민투표가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됩니다. 세종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 독서운동인 한도시 한 책 읽기를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시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투표에 올라간 후보 도서는 올해의 주제인 기후와 환경 관련 책으로 사전에 시민들로부터 추천받아 5권을 선정했으며 이중 투표를 거쳐 최종 1권을 선정하게 됩니다. 시민투표는 시청 누리집 세종의 뜻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최민호 당선인이 선거 시절 내세운 교통 관련 공약에 대해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이 어김없이 다시 등장했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나온 KTX 세종역 신설 공약. 이후 총선과 지방선거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세종시가 진행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여기에 세종역이 생길 경우 오송역 이용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 충북 지역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세종역 신설 이슈가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도 시장 후보들의 주 공약에 포함됐고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세종역 신설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공동 건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역시 성사 여부의 키는 충북도와의 합의가 될 전망입니다. 충북 인수위 쪽에서도 우리하고 그거 이외에 다른 걸 협력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포괄적으로 같이 전반적인 사항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기 시정과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시정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될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지가 관건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교통 관련 공약 가운데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실현 여부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소요 재원에 따른 시의 재정 여건을 비롯해 무료화에 따른 효과성과 노선 합리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짧은 시간 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며 실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공약은 선심성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 공약은 세종시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민호 당선인이 그리고 인수위가 고심하고 있는 교통 문제 대책입니다. 여기에 세종과 대전, 청주를 연결하는 광역 급행버스 도입과 조치원역 KTX 정차 등의 산적한 교통 이슈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해안대학이 여름방학 기간 생활관 입사생을 모집했는데요. 1인 1실에서 2인 1실로 생활관 이용 인원이 변경된 사실을 입사 당일에 알려준 데다 이 사실을 알고 당일 환불을 요청한 학생들에게 3일치 이용요금을 공제한 후 환불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내 수업을 듣기 위해 순천향대학교 생활관 입사를 신청한 A학생. 공고문에는 1인 1실 기준으로 생활관을 배정한다고 돼 있었지만 입사일인 22일 방을 배정받고서야 2인 1실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숙사 2인실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지도 없고 입사 등록할 때도 공지가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인 상황입니다. 환불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생활관 이용 인원 변경에 따라 입사 당일 퇴사를 하려고 했지만 학교 측은 공고문 규정을 들어 입사일 당일부터는 3일치를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답변한 겁니다. 입사일 당일 방을 배정받고서야 2인 1실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이 같은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속속 올라온 상황. 취재진의 질문에 대학 측은 생활관 모집 공고문에 여건에 따라 이용 생활관이 주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고 해외 봉사 예정자 등이 이미 생활관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어 여유 호실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호실 이용 인원 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지 못한 점을 들어 환불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3일 공제 없이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전에 미리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지 않으면서 대학 측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 꼴이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면축제로 개최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전국 춤 경연대회에 참가할 팀을 모집합니다. 올해 경연은 일반부와 대학 무용부, 스트릿 댄스부에 이어 청소년부와 댄스컬부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6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천안 흥타령 춤축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문화재단 축제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천안대학생 단편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총 상금 550만 원 규모로 천안 소재 또는 거주지가 천안인 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이면 응모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로 하면 되며 제작 결과물은 내년에 상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미디어팀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미술품 수집가인 아라리오 김창일 회장. 지금은 작품 활동에 사용하는 시킴이라는 예명이 더 알려져 있죠.
시킴의 13번째 개인전이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임과 포춘 등 유명 잡지의 표지를 본떠 만든 대형 작품들이 전시관 벽면에 가득 메웠습니다. 누군가에겐 때마다 날아오는 우편물에 불과하지만 작가 시킴에겐 잡지의 이미지, 폰트, 배열 하나하나가 작품의 토대이자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 작업의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양화, 서양화라는 장르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이 작업은 시킴의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터미널과 백화점을 운영하는 기업가 김창일에서 지금은 아트 컬렉터와 아티스트로 더 알려진 시킴의 13번째 개인전이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매번 이색적인 재료로 관심을 끈 시킴은 이번 전시에서도 철가루와 커피, 들기름 등을 작품 곳곳에 녹여 넣어 다양한 재료의 실험을 선보였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마네킹에 건축 재료인 시멘트를 바르기도 하고 작품 과정에서 사용했던 페인트통이나 신문지도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어떤 실험과 재료에 대한 실험과 제가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나오는 형상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전시를 하는데 이제는 천안의 상징이 된 아라리오 조각공원을 만들어낸 것처럼 시킴은 지역사회에서 향토 기업가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천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된다면은 뭐 미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또 천안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저한테 오면은 저 나름대로 천안의 문화시설에 대한 것을 하고 싶습니다. 파격에 파격을 더해가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내년 4월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내년도 본 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주민 참여 예산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는 교육청 누리집 설문조사란을 통해 진행되며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 등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문 내용은 교육청 주요 4대 정책 분야인 미래교육과 혁신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관련 사항을 포함해 모두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10월 임업살림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앞두고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임업살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로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한편 임업직불제는 임업살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천안시는 이달부터 복명동과 성정동, 안서동 등 원룸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감시단은 오는 10월까지 무단 투기 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 수집 등을 하게 됩니다. 불법투기 행위 적발 시엔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충전시설 진입로에 주차 또는 물건을 적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화 엔젤스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1-126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서호에서 아파트 미화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2-93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SJ푸드시스템에서 식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8691-066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힐링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3-0036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